벌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TD뱅크에서 모계지 전문인으로서 단연간 종사해 오신 박선희 씨를 모시고 이 자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박선희 씨, 요새 특히 고객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집을 참 사고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제 거기에 관건은 또 하나의 관건은 이제 모계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게 좋은가, 그런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네. 모계지 전문인으로서 특히나 요즘같이 모계지가 오를지 내릴지 앞이 좀 투명한 상태,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박선희 씨 모계지 전문가로서 과연 내가 모계지를 갱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새로 산다든가 할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많은 고객들을 갖다가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단하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본인의 앞으로의 재정 상태나 자기가 들어갈 집에 대한 그거하고 그거를 제일 잘 맞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단답형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고정금리가 나을까요? 변동금리가 나을까요? 오픈 몰게지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클로즈 몰게지가 더 나을까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접근을 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 집이 과연 나한테 맞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몰개지를 선택했을 때 내 재정 상태 아니면 내 패밀리에 적합한지를 본인이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냥 박선희에 대해서 소개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질문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박선희 씨, 이 모계지 업계에 근무하신 지는 굉장히 오래되셨죠? 네, 모계지 일을 한 지 5년 됐습니다. 5년 되시고 네네. 계속 TD뱅크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요새는 TD뱅크라고 안 그러죠? TD 캐나다 트러스트. 근데 그 뱅크에서 트러스트로 바뀐 이유가 두 회사가 뭡니까? 합병이 됐습니다. 아, 예, TD 예. 트러스트, 그러니까 네. 캐나다 트러스트하고 TD TD뱅크하고 같이 그렇죠. 합병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박선희 씨, 예를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도 손님한테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네네. 또 저도 이제 부동산 업계에 오래 종사를 하다 보니까 1980년대 초에는 모기지가 22%까지 올라갔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되게 레지덴셜 모기지를 할 때 물론 컨벤셔널 모기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980년대 초반에는 금방 하시듯이 프라임 레이트가 거의 19%, 20%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989년도, 90년대 정도에는 프라임 레이트가 그보다는 낮아졌지만 스틸 13.5%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속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프라임 레이트가 캐나다 역사상 가장 낮았던 4.2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경제 전반적인 거랑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프라임 레이트가 4.25에서 6.25까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현재 2007년도 10월 아마 10월 달에 정책 회의가 있겠지만은 2007년도 9월 현재로는 6.25%입니다. 그러면은 네네. 만약에 4.25 할 적에 이제 집을 사가지고 네네. 그거를 이제 5년이면 5년으로 이제 묶어서 네네. 했는데 예. 계획이 변경이 되고 내가 이제 집을 조금 다운사이징을 해서 가야 되는데 네네. 이 몰기지를 좀 해야 거기가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새 집으로 가져간다. 네네. 그럴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까? 몰개지를 갖다가 금리별로 나누면은요, 그야말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몰개지 규정상 폴업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내가 살던 기조집은 팔았어도 내가 나를 보고 준 몰개지이기 때문에 그 몰개지를 새 집으로 이전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몰개지 이자가 오르는 추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전 가능한 몰개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네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몰기지가 20만 불인데 네네. 지금 다운사이징을 해서 가니까 내가 15만 불밖에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이 가능하고 똑같은 레이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예. 그런 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기존에 있는 내 주택을 팔고 새로 집으로 이전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똑같은 액수가 이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거의 많아지거나 작아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아질 경우에는 은행에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 보일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손님이 20만 불에 대한 몰개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그 20만 불에 대해서 그 손님이 3년 동안 4.3%를 받았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손님한테 손님이 은행에서 미리 약정한 거는 모두 그대로 지킵니다. 그렇지만은 20만 불이 아니고 25만 불이 이 손님이 새로 필요한 몰개지 액수가 결정이 됐다 했을 때 그 5만 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그 손님한테 과거 3년 전에 그 개런티 해줬던 레이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5만 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손님이 3년짜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현재 3년 레이트를 은행에서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20만 불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레이트를 가지고 나가시고 추가된 액수에 대해서는 그 현재 레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손님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볼 때 두 레이트가 혼합해서 약간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레이트보다는 싸지는 거죠. 그렇죠. 현재 레이트보다는 월등하게 싸지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기존에 있던 그 몰개지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집 사이즈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몰개지도 작아집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은행 쪽에서 물론 그 손님이 20만 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15만 불만 필요하셔요. 15만 불에 대해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그 5만 불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머니에 대해서는 은행 쪽에서는 손실이 들어오는 머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포션에 대해서는 프리페이먼트 그 페널티 쪽으로 돈이 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철 씨, 그 모기지 하면은 대개 이제 일반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클로스드 모기지냐, 오픈 모기지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오픈 모기지 아니면 클로스드 모기지 거기에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박선희 씨가 우선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클로즈 몰개지다, 오픈 몰개지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면은, 클로즈 몰개지 같은 경우에는 은행하고의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그 계약 기간 이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은행에서 빌려나간 대출 처음 액수를 아무 페널티 없이 100% 수시 상환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고 수시 상환을 100% 전액을 상환하려고 할 때 은행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클로즈 몰개지, 오픈 몰개지로 나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클로즈 몰개지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자율이 오픈 몰개지에 비해서 월등하게 쌉니다. 몰개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자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픈 몰개지보다 클로즈 몰개지를 가지고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령 내가 한국에서 내 집이 아직 안 팔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한 몇 달 후에 그 한 20만 불이라고 하는 목돈이 어디서 생길 찬스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페이업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옵션을 가지자 그 말씀이죠. 네네.
권영철 씨, 우리가 이제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면서 요즘 같이 그 이자율이 낮은 때도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덕분에 이제 물론 부동산 업계에는 많은 호조를 보였었고, 또 우리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돈도 벌었고, 근데 따라서 모기지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도 따라서 그 호황 시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박선희 씨는 되게 고객이 많은 포션이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한국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한테 그 한국의 금융 그러니까 한국의 모기지 시스템하고 여기하고 뭐가 틀린지는 몰라도 그분들한테 그 설명을 이렇게 지금 여기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면은 이해들을 잘 하십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에 캐나다식의 몰게지 금융이 수년 전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몰게지 그 금융 시스템 자체는 그 사람의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에서 그 사람의 과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보다 아니면 그 사람의 현실보다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의 신용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가 기본이 돼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론 시스템 자체가 거의 다 비슷하지만은 금융 시스템 자체는 캐시가 많이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집어넣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특히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규 이민자라고 해서 75%를 집값의 75%를 빌려주겠습니다.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빌려줄 수가 있는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항상 그런 신용이라든지 앞으로의 대박기 능력을 보고 캐나다에서는 움직여지는 대표적인 금융 제도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기가 더 편하시고 그리고 주택 쪽으로 해서 자기들의 돈이 주택 쪽으로 해서 100% 잠자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일단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 그 활성화라든지 그런 거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100% 캐시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주택 금융제도 대표적인 금융제도인 몰게지 금융에 대해서 접해보고 이용해보고 그리고 다시 갚아보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용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네네.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이민자인데 네네. 제가 이제 신규 이민자예요. 그런데 네네.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네네. 집을 장만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 돈이 돌아올 때까지 잠시로 이제 임시로 그 몰기지를 얻어야 되는데 물론 네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몰기지를 해야겠죠. 네네. 그런데 여기 실정을 잘 모르고 오픈 몰기지를 못 했어요. 네네. 그럴 적에는 기존으로 갖고 있던 그 몰기지를 어쨌든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해제하는데도 해제 비용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몰기지 또 어떠한 그 상품을 이용을 하는 것이 그런 비용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 비용을 물지 않고 아주 스무스하게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상품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저희가 특히 신규 이민자 분이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에 다른 분보다 캐시 유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만 불이라고 하는 큰 목돈이 5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한꺼번에 생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자율이 싼 크로스 몰게지가 적합하다고 저희가 보고요. 신규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쪽으로 재산이 이동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십니다. 지금은 몰개지 없이 일단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런 계획이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환율 때문에 아니면은 사정상 집이 아직 안 팔려서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픈 모게지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오픈 몰게지는 그야말로 빌려나간 돈을 갖다가 위약금 없이 100% 갚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권 선생님께서 금방 지적해 주신 대로 몰게지가 해제가 될 때는 클로즈 몰게지든지 오픈 몰게지든지 캐나다 금융법상 은행마다 같습니다. 200불이라고 하는 해제 비용이 붙습니다. 그리고 70불 60센트라고 하는 정부 기록 삭제비가 당연히 붙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따져도 270불이라고 하는 해제 비용이 붙고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의 큰 돈이 아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고 내가 돈을 다 갚았다고 했을 때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그 집 때문에 돈을 다시 리파이낸싱을 재담보 설정을 해서 돈을 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요되는 돈이 한 대략적으로 680불 정도로 돈이 들어갑니다. 몰게지 같은 경우에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서 갚았으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들 때 돈이 들고 다시 재 몰게지를 일으켜 돈이 들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픈 몰게지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저희가 흔히 캐나다에서 힐락이라고 하는 몰게지 유사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홈 에쿼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고요. 한국말로는 주택담보대출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면에서 오픈 몰게지하고 같습니다. 거의 프라임 레이트 자체로 쓰시고요. 소멸성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돈을 갖다가 갚았으면은 그 다음 그 크레딧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차한 경우에 돈을 다시 그 집 때문에 꺼내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애니타임 꺼내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게지가 갖고 있는 소멸성이라든지 몰게지가 갖고 있는 계약 기간이라든지 하는 약간의 그 제한적이 없습니다. 예.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한인들이 이제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이제 특히 뭐 신규로 이민 오시는 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산을 팔아갖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이민 올 때 30년, 40년 전에 이민 오시는 분은 그때 당시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영업을 쭉 하다 보면은 누구나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 텍스 보고를 좀 게을리 하셔가지고 사실 현금은 많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텍스 보고한 거하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양성을 못 시키신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의 전화를 저 자신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집은 사고 싶은데 100만 불짜리 사고 싶은데 다운페이 이상으로 100만 불 다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페이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돈이 양상화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레베뉴 캐나다에서 와서 당신 이 돈 어디서 나왔어라면 이게 근거가 없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다운페이를 찍게 할 수밖에 없어요. 10%로 한다든가 5%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 문제된 서브프라임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데 이 나라에서는 이제 하이 레이션 모기지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올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계시는지. 일단은 은행에서 생각하는 그 몰게지를 내주는 조건이요. 인컴을 컨펌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인컴을 컨펌할 수가 없는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거가 저희들 한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버시는 인컴하고 보고되는 인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혹시 정부 감사 때문에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 페이먼트 하는 사이즈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작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몰개지 마켓에서 자영업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머니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수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몰개지가 전체 몰개지의 예를 들어서 30%, 40%를 실제적으로 차지한다는 걸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머니가 양성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의 머니가 다운 페이 쪽으로 흡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마켓이라는 게 항상 그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스페셜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다각도로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100%를 다 빌려주겠다. 그러면 5%만 다운을 하면 빌려주겠다. 과거 5년 전, 4년 전에는 없었던 이런 많은 몰개지 프로덕트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몰개지 마켓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융계 쪽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이래서 이분들이 그 돈을 겉으로 내보내지 못하는구나. 그렇지만은 비즈니스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우리 권영철 씨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시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죠. 네네. 이민을 한 4, 5년 전에 오셨는데, 네네. 사정상 이제 한국과 카나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네. 이쪽에다가 세금 보호를 안 하시고, 왜냐하면 주 수입원은 한국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는 이쪽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여기 세금 보고를 한 그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적에 어떠한 몰기지를 받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네네. 그걸 좀 은행 측에서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신규 이민자들을 해석하는 어느 누구를 신규 이민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각 은행마다의 약간 그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뱅크는 신규 이민자를 랜딩하신 지 5년 이내에 분들을 신규 이민자로 간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주하는 은행도 있고, 은행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규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유입이 된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캐나다에서 홀 패밀리가 다 정착을 무리 없이 하시는 경우보다는, 아빠나 남편이 일단 한국으로나 아니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은 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권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가장만 세금 보고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대체로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가장이 안 하면 홀 패밀리가 뭐 4년 동안 5년 동안 세금 보고를 안 하고 붕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은행 대출을 받게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은행에다가 그대로 설명은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캐나다에서 우리가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모든 세금 제도라든지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지는 회계사분하고 변호사분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놓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준비를 해서 미리 하나 이런 말씀이시군요. 결국 말씀은 종합을 해보면 미리미리 대처해서 그렇죠. 준비해놓으라. 네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 특히 한국에서 뭐 외국 투자 자유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전 뭐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하니까 정확한 그 법 해석은 제가 잘 알지 못해도 그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뭐 집 100만 불, 뭐 200만 불짜리 집도 살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주택이나 뭘 살 때 우선 외국인 입장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네네. 여기 영주권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시민권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모기지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저희 몰개지 프로그램은요, 순수한 외국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몰개지 관련해서요, 방문자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방문자도 몰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연결돼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은 순수한 외국 사람들을 위한 그 몰개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대답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65%라고 하는 큰 돈을 선뜻 내주지는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확실히 있지만 외국에서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그 머니를 가지고 그분들이 캐나다 안에서 사는 집에 대해서 충분히 되갚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은 재직 증명서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국세청에다가 세금 보고하신 것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그분이 그 해당 뱅크하고 몇 년을 거래하셨고 무리 없게 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보고 편지 정도를 가지고 오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일반 영주권자하고는 조금 대접이 틀리겠네요. 예, 조금. 영주권자하고 순수한 외국 사람들을 위한 그 몰개지 프로그램에서 제일 큰 차이점은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최대한의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분이 최대한 75%까지 가능하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아무리 그분이 외국에서 밀리언 달러를 번다고 우리한테 그 현금 그 유동 그 증명을 보여줘도 은행에서는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65%까지만 빌려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예. 권영철 씨, 저도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저희들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집을 다 나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콘도미니엄을 다 하나씩 사줬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큰 유산을 물려줄 돈은 없고 그래서 그 다운페이를 하고 이제 콘도미니엄을 다 하나씩 사줘가지고 자기들이 장성해가지고 다 팔아먹은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이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컨도미니엄을 산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모기지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특히 저희 한인 동포 사회에서는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지금 부모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집값은 뛰니까는요. 집값이 뛰니까 부모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집을 이제 사주고 싶다. 가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방법은 그 문제는요. 학생들이 대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그 학생들은 풀타임 잡이 학생입니다. 문제는 인컴을 버는 소스가 그 학생을 통해서는 없다는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러면은 그 학생은 타이틀의 집문서로 집 주인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몰개지를 못 갚게 될 경우에는 백업으로 해서 확실한 사람을 은행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서 개런터 보증인을 세우십시오.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부모님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개런터로 해서 한 분이 들어가시고 자녀분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고 보면 되고요. 한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증을 쓰는 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은 훗날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만 집 주인으로는 올리고 나는 집 주인으로 안 올라가겠다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타이틀은 그 대학생 자녀만 올라가고 부모님들은 타이틀에 올라가지 않는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몰기지를 얻는 데는 타이틀에 보증인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다고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요즘 서브프라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시끌벅적하고 네네. 그런 그런 여파도 카나다에 온다 안 온다 이제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그 여파가 카나다까지 왔을 적에 그러면 여기 카나다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굉장히 지금 말들이 많죠. 네네. 지금 박사님께서 보실 적에는 지금 현재 그 베리어블이나 이런 변동 금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빨리 네네. 지금 이거를 락업을 시켜야 되는 건지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지금 사태를 보고 계신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본격적으로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하십니다. 문제는 현재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라임 레이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걱정하는 전화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그분들이 단답형으로 저희들한테 질문합니다. 변동금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한 번에 대해서 고정금리를 바꿀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제가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순서일까요? 물어보십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태가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더 많이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7월 달에 프라임 레이트가 중앙은행에서 인위적으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님들한테 물론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일단 모든 일이라는 게 순서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추이를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요즘에는 지난 몇 년가 그래 왔지만은 특히나 요즘에는 새 신규 그러니까 콘도미니엄 그걸 사시는 한인들을 포함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면서까지 사는데 대개 보통 이제 지금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신규 콘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도 행사를 자주 하지만 행사 장소에 이제 은행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은행들도 있고 되게 그런 걸 보는데 어떤 은행에는 3년 개런티를 해준다, 2년 개런티 해주는 게 많이 나옵니다. 비모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3년 개런티다, 2년 개런티다. 이제 지금 일하시는 데는 그런 무슨 특정한 룰이 있습니까? 건축업체 몰개지는 신규 주택을 포함해서요, 신규 콘도미니엄 다 포함해서 레이트 홀드 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소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2년이다 3년이다 그 자체보다는요, 일단은 내가 지금 앞으로 클로징이 3년 후에 있을지 2년 후에 있을지 당장 4개월 이전에 기존 주택하고는 틀립니다. 반드시 건축업체에 규정하고 있는 레이트 홀드를 갖다가 등에 업고 몰개지 승인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개지 프리 어프루블이 중요하다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금방 클로징을 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시간으로 생각이 들고요. 3년 후에 클로징이다 하면은 이분 건축업체에서도 간과하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업체에서도 놓치고 손님은 무관심 속에서 2년, 3년이 방치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는 나중에 이렇게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0불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2년, 3년 레이트 홀드 기간 중요하지만은요, 특정 뱅크에서 몇 년 해준다, 2년 해준다, 3년 해준다, 그거보다도 어떤 뱅크를 하시든지 간에, 뱅크에서 그 손님들한테, 확실하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모든 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해놓으셔야 좋다 됩니다. 그 말씀이시고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선희 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모개지에 대해서 그저 간단하게 한번 좀 클로징 코멘트로 조언을 해주십시오. 네네.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거쳐야 할 제가 생각하기에는 즐거운 빌림입니다. 모기지 어마운트가 내 능력보다 너무 많아지면은 이거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겁이 많아서 캐시로 다 사겠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모기지 금융제도가 이렇게 많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그것도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으로 가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가 주택금융 몰게지 이자율일 겁니다. 몰게지 이자율, 싼 이자율을 이용을 하시면서 캐나다에서 다른 경제 활동으로 본인들의 재산이 액티브하게 나가는 식으로 본인들의 재정 관리를 해주시면은 몰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정 관리를 함께 어울려서 관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참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TD 뱅크에서 근무하시는 박선희 씨를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새로운 업계, 새로운 인포와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